60세가 넘은 남성이라면 누구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가지 습관이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자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자위를 자연스럽고 무해한 행동으로 여기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 행위에 반응하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30대나 40대에 아무 문제 없던 방식이 지금은 전립선을 자극하거나 발기력을 약화시키고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가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이상 고령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은퇴 후에도 활력을 지키고 성기능을 회복하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러나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순간은 잘못된 습관이 너무 오래 지속된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위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식, 지나친 빈도, 그리고 특정한 자극 방식이 오랜 시간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남성분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자위 시 4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4번째 실수는 심지어 의사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더 나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숫자 0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자주 저지르지만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발기를 억지로 만들거나 무리하게 사정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는 몸이 분명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극을 지속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제 맞은편에 앉아 말합니다. 선생님, 예전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억지로 자극을 줘야 겨우 느낌이 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성건강을 해칠 수 있는 첫 번째 조용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혈류는 줄어들고 신경의 민감도는 달라지며 호르몬의 균형도 점점 흔들립니다. 그 결과 성적인 반응 전체가 훨씬 느리고 섬세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은 여전히 30대나 40대처럼 자위를 시도합니다. 강한 압박, 빠른 자극, 그리고 성급한 사정을 반복하죠. 그런데 예전처럼 만족스럽지 않으니 더 강하게 자극을 줍니다. 몸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면 음경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거나 요도가 자극을 받아 불편해지고 골반 근육에도 과도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더 민감하고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자극은 전립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서해부 통증, 감각 저하, 만성염증을 호소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위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손상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가 나거나 멍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성적 흥분이 줄고 감각도 둔해지며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더 세게, 더 자주 자극을 주려 하고 결국에는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 야간 소변 문제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60세 이후에는 성생활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의 반응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빠른 자극보다는 느리고 집중된 움직임을 통해 감각 자체에 집중하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사정보다는 흥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고쳐야 할 기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존재로 대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갑니다. 이 실수는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쳐 진정한 연결감과 오래가는 만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극의 전부를 음란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67세였고 교양 있는 분이었지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뭔가를 보지 않으면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털어놓은 이 말은 혼란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고 저는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에게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는 60세 이후 가장 간과되기 쉬우면서도 위험한 습관 중 하나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바로 음란물을 유일한 성적 자극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뇌는 더 이상 자극을 젊을 때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극이 강하고 빠를수록 보상 중추는 과도하게 반응하며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이 반응은 현실의 친밀감이나 접촉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계는 이러한 자극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전에 기쁨을 주던 것들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흥분도 줄어들며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과 더 긴 시간, 더 자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현실 세계에서의 접촉, 감정적인 연결, 자연스러운 흥분은 무뎌지고 맙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 음란물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성적 활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뇌의 보상 체계가 바뀌고 파트너와의 접촉에 반응하기 어려워지며 신체적인 만족도 줄고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외로움, 정서적 단절, 우울감까지도 생기지만 원인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이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눈물 흘리며 "이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남성들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던 욕망, 화면 없이도 느껴지던 따뜻한 순간을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 슬픈 건 대부분이 이 사적인 습관이 대인관계, 자신감, 심지어 삶의 만족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60세 이후에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현실 속의 자극에 다시 반응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화면 사용을 줄이세요. 기억, 상상, 독서 등을 통해 내면의 감각을 다시 깨워보세요. 화면 없이도 감정이 살아나고 사라졌던 감각들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실수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 실수는 더 조용하지만 신체 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일부 남성들이 아침부터 지쳐있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이유 없이 활력이 사라진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신의 나이와 체력에 맞지 않게 너무 자주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이 조용히 앉아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하는 걸까요? 그는 71세였고 건강은 나쁘지 않았지만 늘 피곤하고 짜증이 많아졌으며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면의 질은 나빠졌고 한때 즐기던 정원 가꾸기나 자전거 타기,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노화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심지어 하루에 2번 이상 자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용히 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사정은 늘 건강한 것이며 늘 해소의 수단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30대나 40대에는 대부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호르몬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신경계도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금세 회복되던 체력도 이제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피곤하거나 지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위를 하면 몸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고갈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서서히 축적됩니다. 이 실수가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 조용함에 있습니다. 한두 번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아침에 더 피곤해지고 의욕이 줄고 감정도 가라앉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의 신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이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지친 상태에서 자위를 자주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수면 주기가 무너지고 전립선에 부담이 가해져 빈뇨나 야간뇨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형태로든 성적인 표현은 어느 나이든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금의 몸 상태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만 쉬면 회복되었지만 지금은 며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억지로 하지 않고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기만 해도 에너지, 집중력, 감정의 균형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사정없이도 감각을 즐기는 방법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연결감을 주면서도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몸을 고장난 기계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민감한 동반자로 대할 때 삶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무조건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 진짜 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실수는 단지 체력을 고갈시키는 것을 넘어 훨씬 더 민감한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전립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자위 중과 이후 전립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요의 조절, 배뇨의 편안함,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자위 중 전립선 건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그는 68세였고 활동적이며 건강한 편이었지만 사정 후 압박감이 느껴지고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듯한 찜찜함을 호소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었고 그냥 은근한 불편함이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였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남성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인 전립선을 약하게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전립선이 더욱 민감하고 취약해집니다. 작지만 중요한 이 기관은 남성 건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위를 할 때 특히 허리를 구부리고 앉은 자세에서 하거나 회음부를 지나치게 눌러가며 하는 습관은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정 후 소변을 참는 습관까지 겹치면 요도에 남아있는 분비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염증이 지속되기 쉬워집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이런 자극과 염증이 반복되면 점차적으로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배뇨 시 화끈거림, 골반 부위의 묵직함, 긴장이 풀리지 않는 느낌, 밤중에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증상을 자위 습관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음식 탓이려니 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간단한 습관만 바꾸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정 후에는 꼭 소변을 보아 요도를 깨끗이 비우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회음부의 부담을 줄이고 자극의 강도와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을 막는 차원을 넘어서 매일의 편안함과 자신감, 생활에 대한 주도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70대 후반의 남성분들이 전립선을 더 신중히 다루는 습관 하나만으로 신체의 평온함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특별한 약도, 극적인 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식과 조절이 전부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조용한 실수가 어떻게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60세 이후에도 다시 힘과 감각, 만족을 회복해 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한 남자로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뒤처진 것도 아니며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 느껴지는 반응의 둔화, 에너지 저하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은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신호를 무시하며 예전처럼 살아가야 한다고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그것이 조용히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때입니다. 지금까지 중년 이후 남성들이 자위와 관련해 흔히 저지르는 4가지 실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강한 발기 없이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는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누적시킵니다. 둘째, 자극의 대부분을 음란물에 의존하는 습관은 뇌의 구조를 바꾸고 현실 속 친밀감을 무디게 만듭니다. 셋째, 체력과 무관하게 너무 자주 자위하는 습관은 몸을 피로하게 하고 정서적인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자위 중 전립선을 배려하지 않는 습관은 조용한 염증을 일으키고 배뇨 불편,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실수는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큰 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천천히 스며들어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힘이 빠졌지? 예전 같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혼자 고민하고 자신이 왜 이렇게 지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었다고요? 이들은 평생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일하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에게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당신의 성건강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편안함,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모두 여전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말을 듣고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위를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모가 아닌 회복의 방식으로요. 급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흥분을 쌓고 몸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대로 따르는 방식으로요. 횟수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치심이 아닌 신경계를 위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정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감각, 느릿한 리듬,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성과와 역할, 책임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면의 지혜와 감각, 섬세함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성다움이란 강함만이 아니라 그 강함 속에 깃든 민감함과 배려일 수 있다는 걸 새롭게 정의하는 시기입니다. 변화는 어떤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분들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예전보다 더 생기 있고 몸과 감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그저 한 걸음만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세를 바꾸거나 다른 자극 방식을 시도하거나 화면을 끄거나 오늘 내 몸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라고 자문해보는 것부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내면의 감각,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느낄 수 있는 나 자신과의 연결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몸과 다시 관계를 맺는 일이며 지혜와 자기 존중으로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대화를 마치며 여러분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을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적 존재입니다.
여전히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탐색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의식적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힘이 아닌 이해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실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감각, 깊은 자아로 가는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아주 작고 의식적인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미래의 당신이 반드시 고마워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이나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발기력을 높이고 전립선을 지키며 60세 이후에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전략을 나눌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지인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또 한 사람의 변화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